지금 QLD TQQQ를 검색하고 계셨다면 이미 시작부터 남들과 다른 길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는 행동은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니까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남들처럼 인증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짜로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인증 욕구가 꺼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몰래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몰래 부자가 되고 있다는 8가지 징후를 QLD TQQQ 관점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QLD TQQQ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잘 쓰면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잘못 쓰면 인생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의 징후가 중요합니다. 이 징후가 있는 사람만이 QLD TQQQ를 도구로 쓸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화려함이 더 이상 자극이 안 됩니다. 인스타를 열었는데 오마카세, 골프, 명품, 여행이 흘러갑니다. 예전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바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사진으로 보입니다. 부의 증거가 아니라 지출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싱글플레이가 됩니다. 남이 몇 레벨인지가 아니라 내 캐릭터 스탯만 보게 됩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남의 수익 인증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남의 인증이 내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으로 레버리지를 하면 계좌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남이 뭘 하든 내 규칙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1승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투자 앱을 덜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징후입니다. 자산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파민을 찾습니다. 급등, 급락, 속보, 실시간, 알림, 그 자극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수수료, 슬리피지, 손절 스트레스, 충동 매매, 밤잠. 반대로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투자 방식이 지루해집니다. 규칙이 생기고 반복이 생기고 기다림이 생깁니다. QLD TQQQ는 지루함이 없으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루만 집중해도 심장이 뛰는 상품인데 그걸 매일 흥분한 상태로 들고 가면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앱을 덜 본다는 건 멘탈이 시스템에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셋째, 하차감이 사라집니다.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시선이 나를 훑는 그 순간의 쾌감. 그걸 위해 60개월, 72개월 리스, 할부, 그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런데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게임을 안 합니다. 오래된 차를 타도 괜찮고 대중교통을 타도 괜찮고 남들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진짜 중요한 숫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격차. 그 격차가 내 미래의 선택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하차감은 즉시 하락합니다. QLD TQQQ 관점에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남들 시선에 돈을 쓰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버틸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버틸 체력도 커야 합니다. 하차감 대신 분할 매수, 할부 대신 적립식. 이걸 선택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몰래 이기고 있는 겁니다. 넷째, 연봉이 올라도 생활이 안 바뀝니다. 수입이 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업그레이드. 더 비싼 동네, 더 비싼 차, 더 잦은 외식, 더 큰 고정비. 다른 하나는 투자 업그레이드. 같은 생활, 더 큰 자동이체, 더 두꺼운 비상금, 더 넓은 안전망.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QLD TQQQ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수입이 늘어서 투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늘어서 지출이 늘고 남는 돈이 없어서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립니다. 그 심리가 레버리지를 도구로 바꿉니다. 반대로 수입이 늘면 투자금이 먼저 늘어나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써도 계획으로 씁니다. 한 방이 아니라 시간 단축으로 씁니다. 다섯째, 존엄자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비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름은 존엄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지켜주는 건 지출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소리를 질러도, 회사가 흔들려도,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통장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돈 때문입니다.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존엄자금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내 계좌에 흔들림을 넣는 행위입니다. 흔들림을 견디는 바닥이 없으면 결국 흔들림이 내 일상을 흔듭니다. 존엄 자금이 있다는 건 레버리지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피해자 마인드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어렵다, 집값이 미쳤다, 출발선이 다르다, 금리가 어떻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 자동이체를 만드는 것, 분산을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책임지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QLD TQQQ를 검색하는 순간에도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피해자 마인드는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세상이 이러니 빨리 벌어야 한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빨리 가야 한다. 책임지는 마인드는 이렇게 갑니다. 레버리지는 속도 도구다. 속도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규칙과 리스크 관리부터 만든다. 둘은 같은 상품을 사도 결과가 다릅니다. 일곱째, 돈 이야기를 덜하고 시스템을 더 만듭니다. 가난한 흐름에서는 매달 돈 이야기가 폭발합니다. 물가, 카드값, 공과금, 월말 스트레스, 서로 탓, 불안. 부자가 되는 흐름에서는 돈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뉩니다. 고정지출, 저축, 투자, 비상금.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의지로 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감정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시스템으로 하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은 장기 자산으로, 일정 금액은 QLD나 TQQQ로, 그리고 반드시 현금 쿠션을 남기는 방식. 이런 구조가 잡혀 있으면 레버리지가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시간을 당겨옵니다. 여덟째, 돈을 아끼기보다 시간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싼 걸 찾습니다. 직접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쓰냐고 생각합니다. 몇천 원이 아까워서 1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몰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바뀝니다. 시간이 더 비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못 삽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시간을 사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서 시간을 벌고, 외주를 써서 체력을 벌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여서 집중력을 벌고, 그 벌어온 시간으로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QLD TQQQ도 결국 시간의 철학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사치가 되면 망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시간 확보가 되면 살아남습니다. 나는 왜 QLD TQQQ를 하고 싶은가? 남들에게 빨리 잘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후자가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징후를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QLD TQQQ를 당장 사야 합니까? 얼마를 넣어야 합니까?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합니까? 폭락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너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되면 방향은 따라옵니다. 생존이 안 되면 방향이 맞아도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투자에 흥분하는지 점검하십시오. 흥분한다면 속도를 낮추십시오. 둘째, 생활비 몇 개월치의 존엄 자금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다면 먼저 만드십시오. 셋째, 자동이체와 분배 시스템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다면 먼저 설계하십시오. 넷째, 남의 수익 인증을 보면 손이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은 레버리지를 만질 타이밍이 아닙니다. 다섯째, 내가 시간을 아끼기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보이면 당신은 돈을 벌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조용하고 지루하고 남들이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가 소리를 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남들처럼 화려하게 못 살아서 답답하십니까? 그 지루함이 바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요새를 짓는 사람의 시간은 원래 조용합니다. QLD TQQQ는 그 요새 위에 올리는 속도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을 얹기 전에 바닥부터 단단해야 합니다. 그 바닥이 단단해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몰래 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